세계한인재단 상임대표 총회장 박상훈입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거기도 그냥 이렇게 소개하셨는데 저희 세계한인재단 임원들과 지도자분들이 원군 각지에서 오셨습니다. 해외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세계한인재단 오늘 임원으로 참여하신 테이블에 계신 분들 모두 좀 일어나 주시고 환영의 박수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계한인재단 임원들의 감사합니다. 미국의 저처럼 해외 동포로 살고 있는 이 숫자가 2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마치 대한민국의 국토의 연장선상인 것처럼 미국을 대한민국처럼 한국말을 쓰면서 곳곳에서 한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랑스러운 사회가 미주 한인 사회인 것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국력과 우리 민족의 위상을 표시하는 것이고, 지구촌 사회에서 세계 역사를 주도하는 세력은 미국을 주도하고 경영하고 지배하는 세력인데, 훗날 우리 코리안 미주 한인들이 미국을 경영하는 세력으로 성장하고 또 그 기초와 기반을 열심히 닦고 있는 전장에서 오늘 서초 포럼에서 대한민국 서초 포럼 미국 회장 자격으로 말씀을 드리게 돼서 개인적으로는 매우 영광이고, 또 우리 미주 한인 사회와 미주 한인들을 위한 좋은 모습을 여러분들께 이해시키고 알려드리는 자리로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미주 한인이라는 명칭은 전에 미주 동포니, 교포니, 교민이니 이런 용어들을 혼란스럽게 여러 명칭으로 사용했습니다. 또 나라 밖에 살고 있는 우리 해외 동포들이 지구촌 곳곳에 많이 살고 있는데, 우리 코리안을 조선족이니 고려인이니 등등 여러 명칭으로 비하해서 부르기도 하고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미국의 이민이 100년 되던 2003년도에 미주 한인 이민 100주년 기념사업회는 해외 동포들을 부르는 명칭을 통일해 부르자고 결의했습니다. 우리 민족과 나라의 정체성을 표시하는 코리안을 한국말로 한인이라 표시했고, 해외 도처에 살고 있는 우리 해외 동포들을 부르는 명칭을 이제 더 이상 일본 교포니, 교민이나 이런 명칭보다 일본 한인, 캐나다 한인, 유럽 한인, 아프리카 중동 한인, 아시아권의 한인, 중국 한인, 러시아 중앙아시아 지역의 한인, 이런 코리안의 정체성을 지역과 나라 이름에 붙여서 부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서초 포럼에 참여해 주신 귀빈들께서, 지도자님께서는 해외 동포를 부르실 때 교포나 교민이라는 용어보다 한이라고 불러주시길 바라면서, 이 왜 굳이 교민 교포를 저희들이 거부하는 이유는 이 교자가 안자로 더부살이 교자입니다. 겹불제는 불쌍한 모습에 한때 우리 선조들이 나라도 잃어버리고 불쌍하게 되었을 때 붙여서 비하했던 명칭인데, 이것을 생각 없이 현대에 계속 부른다는 것은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명칭을 한인으로 변경해서 하였습니다. 오늘 미주 한인 사회와 미주 한인 그리고 미주 한인 사회 비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제목을 달았는데, 이것은 나라 밖에 살고 있는 해외 동포들을 한때는 대한민국이, 우리 조국이 어려울 때 이 나라, 우리 조국을 피해서 해외로 나간 그런 이민자들로 오해를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라 밖에 살고 있는 해외 동포들은 언어, 장벽, 문화, 또 삶의 근거지가 아주 척박한 곳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는 지역에서 굳게 한국인의 그 정체성과 아주 우리 민족의 그 모습처럼 어려움과 그 고난을 극복하고 곳곳에서 성공하고 기반을 구축하고
그리고 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나라밖에 우리 동포들인 것입니다. 해외 동포들, 특히 미국에 살고 있는 미주 한인들을 잘 이해해 주십사고, 또 사랑과 포용으로 그렇게 동포끼리, 민족끼리 서로 우리 민족끼리 서로 나쁜 점을 또 그리고 비난하고, 그리고 해외로 가는 동포들을, 특히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미국을 떠나는 이민자들, 미국을 방문하는 우리 동포들한테 미국에 가면 한국 사람을 조심하라, 이것은 어리석은 충고입니다. 우리 동포가 우리 동포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감싸지 않으면 어느 민족과 어느 누가 어느 이웃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겠습니까? 우리 민족끼리는 서로 흠이 있어도 감싸고, 그리고 넓은 아량과 이해심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한 힘을 만들고 단결하는 일에 우리의 못된 모습들을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귀한 시간을 쓰는 것에는 우리 선조들이 나라가 망할 때까지 서로 비난하고 그 흠을 잡고 비판하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미래로 인류국가, 세계 역사를 주도하는 인류민족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못난 점, 잘못된 점은 과감히 고치고 개조해서 세계 역사를 주도하는 자랑스러운 민족으로 거듭나야 되겠습니다. 미국에는 나라를 이뤘을 때 4명의 대표적인 애국 지사가 있었습니다. 그 갑신정변을 통하여서 왕조의 나라를 공화정의 나라로 뒤집고자 했던, 마치 혁명과 같은 그런 일을 거세했던 서재필 박사가 미국으로 명명을 해서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들에서는 제일 먼저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도산 안창호, 오남 이승만, 우성 박영만, 이렇게 4분의 지도자가 대표적으로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공부를 해서 미주 한인사의 지도자로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 4분을 제외하고 많은 분들이 독립자금과 또 미국에서 어렵게 힘들게 일한 그 자기의 임금을, 어떤 분은 소득의 70%를 나라 찾고 독립운동하는 자금으로 내놓았습니다. 미주 한인사회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이민 역사와 정신을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려울 때, 조국이 어려울 때 해외 동포들은 아낌없이 나라 민족을 위한 일에 함께하였고, 또 지난 IMF 때 미주 쪽에서는 금모으기 운동, 달러 보내기 운동 등을 통해서 대한민국, 우리 조국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이와 같은 4분의 대표적인 지도자뿐만 아니라 1903년 1월 13일에 하와이에 도착한 102명의 이민 선조들로부터 시작해서 약 2년 반 동안 나라가 을사늑양으로 망하던 시점까지 1905년 5월까지 약 한 7,200여 명의 이민 선조들이 미국에 이민하였습니다. 그로부터 해방이 되는 시점까지 약 10,000여 명의 미주 한인들이 살았고,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 건국과 또 6.25 전쟁, 그리고 미국의 이민법의 개정으로서 오늘날에는 그 숫자를 100길이나 하늘길로 우리 코리안 한민족을 실현하려는 그런 교통숫자를 볼 때는 이해가 안 될 만큼 250만 명 이상의 많은 숫자가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와이로부터 시작된 이민은 본토에서는 샌프란시스코, 로스안젤레스, 그리고 워싱턴 DC, 뉴욕, 시카고 등 한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으로 이전하였고,
그 중에서 특히 노동력이 있는 이민 초기의 선조들은 탄광이 있는 로키 산맥이 있는 콜로라도 덴버 지역으로 이주하였습니다. 또 일부는 노동력이 강한 분들은 철도 건설에도 참여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우리 대한제국 조선이 농업 중심의 국가였기 때문에 많은 이민자들은 농업을 중심으로 해서 캘리포니아 중간주 그리고 캘리포니아 LA 인근에 있는 리버사이드 지역 오렌지 농장으로 이주해서 초창기에는 노동 이민사회를 형성했습니다. 그런데 10년, 20년이 되는 시점에 총각을 갖은 우리 이민 선조들이 결혼을 못하고 그저 이제 총각으로 생을 마감해야 되는 그런 규정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우리 노동으로 된 총각들 고맙습니다. 이 총각들을 짝을 지우는 운동에 사진 신부를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우리 서초포럼 우리 회원님 중에 여기 결혼관계 일을 하신다는 우리 회장님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가정을 꾸리고 짝을 지우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지도자님들 대체적으로 그래도 집안의 가족들, 형제들이 미국에 살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주 한인은 결코 우리들과 별개의 그런 삶의 공간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과 아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미국을 경영하는 세력으로 발전하는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지도자분들이 바로 함께 해주셔야 될 우리 민족의 그리고 큰 힘이고 또 이 시대의 지도자들이십니다. 이 사진 신부들은 그 당시에 사진 한 장 보고 신랑을 찾아서 결혼을 결정하고 미국으로 갔는데 이 사진 신부들은 당시에 중학교, 고등학교에 정규 교육을 받은 신여성들입니다. 막상 미국에 도착해보니 사진으로 봤던 신랑은 노동의 그 거친 햇볕과 환경에 총각이라고보다 신랑이라고 보이기에는 너무나 늙고 너무나 초췌한 모습이었지만 사진 신부로 가신 현명한 우리의 여성들, 어머니들, 그분들은 이 초라하고 실망스러운 이 남성을 남편으로 맞이하고 자녀 교육과 가정을 잘 꾸리는 일에 강한 어머니, 우리 한국 여인의 그 세계에서 유일한 우리 한국 여인의 어머니의 모습대로 이민 가정을 잘 꾸렸습니다. 그 후손들이 오늘날 미주 사회를 굳건하게 만들었고 미국의 많은 지도자들, 많은 훌륭한 성공한 우리 한인 후손들을 배출하였습니다. 미국 이민의 그 연대를 좀 따져보면 이렇게 초창기에 하와이를 중심으로 노동이민을 떠난 것을 비롯해서 일부 유학생들이 갔습니다. 1909년에는 미주의 애국지사 우선 박용만 장군 네브라스카 주립대학에서 군사학과 정치학을 공부하는데 그 과정에 한인 소년병 학교를 세웁니다. 1909년상에 10살 전후의 남자아이들이 네브라스카 링컨시, 커니시 이 네브라스카 주립대학을 중심으로 한 헤이스팅스 대학 주변으로 어린 학생들이 모입니다. 이유는 당시에 선각자들의 그 지도자들이 집안의 아들들, 집안의 자식들을 박용만 장군 그 교육기관에 의탁하고 지도자를 만드신 겁니다. 첫해 당시에 1912년에 한인소년대학교 1회 졸업생을 하는데 1회 졸업생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유한양행을 설립한 유일한 박사이고 그분은 미국에서 소년병학교의 군인정신을 배운 그대로 1928년에 유한양행을 설립해서 또 그분이 생을 마감할 때 사회에 환원하고
지도자의 모범을 보신 훌륭한 애국자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지도자들은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민족을 흠집내는 그런 방법을 택할 것이 아니라 원대한 포부와 꿈과 이해심과 사랑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각 가정에서는 또 자기가 처한 곳에서는 이렇게 인물을 길러내는 그런 일에 앞장서는 참으로 아름다운 지도자로 그렇게 나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미주 한인사회가 이렇게 좋은 모습, 애국적인 모습으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많은 숫자가 살게 된 것은 주한미군이 주둔하면서 대한민국이 건국하면서 많은 미군과 미국의 지도자들이 입양이라는 방법으로 우리의 꿈나무들을 미국에 데리고 갔습니다. 미국의 교육지도에서 인물을 키우고 지도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초기에 혜택을 은혜를 입은 지도자들이 국내에 돌아와서 대한민국을 깨우고 교육하고 또 모범적인 그런 지도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또 한편의 이민의 물결은 우리 주둔군 주변에 있는 국제결혼을 많은 분들에 의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누님 덕에 여동생 덕에 그 가족들이 미국에 신분을 얻게 되고 초청이 되고 미국에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숫자도 대단히 많은 숫자인 것입니다. 또한 1965년 미국의 이민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신분을 잘 주지 않았습니다. 이민법 개정 이후에 취업 이민을 통해서 많은 우리 유능한 지도자들, 유능한 기술자, 유능한 노동 인력이 미국을 가서 오늘날의 미국을 건설하고 오늘날의 미국을 만드는데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한편 미국에서 가정을 꾸리고 미국에서 태어난 많은 우리의 후손들이 세계대 1차 대전, 세계대 2차 대전, 미국을 세계 평화를 이루는 그런 전장에서 미국 군인과 함께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 후예들이 생을 막아가고 미국을 위해서 희생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 미주 한인사회의 자부심이고 긍지입니다. 아까 동영상에서도 미주 한인 이민 100년을 기념으로 해서 미국의 기념일이 제정됐다고 하는데 그 날이 우리 이민 선조들이 처음 도착한 1903년 2월 13일 이날을 미국 이민의 첫 출발일로 삼았고 생일날로 삼아서 미국 연방의회에서 매년 1월 13일을 미국의 국가기념일 코리안 아메리칸 우리 한국말로는 미주 한인의 날이라는 미국의 국가기념일로 제정되었습니다. 우리보다 이민이 빠른 중국, 우리보다 이민이 빠르고 우리를 강점했던 일본, 이 두 나라의 백성들은 또 수많은 미국의 이민자의 소수민족들이 살고 있습니다만 자기 나라와 자기 민족의 이름을 가지고 미국의 국가기념으로 법제화된 민족은 우리 코리안, 대한민국 유일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미국의 사회체제가 다른 적국의 사회주의 국가와 공산주의 국가고 일본은 하와이를 침범한 전범 국가이기 때문에 이 연방의회는 중국이나 일본에 대한 국가기념을 제정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역사적인 바탕이 우리 한국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 코리안 대한민국은 미국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였으며 이민 초기부터 노동이라는 깨끗한 우리의 이민 그 정체성을 미국에 정착해서 오늘날 점점 미국이 허물어져 가고 약해지고
세계 강국에서 그 위상이 점점 멀어져가는 현 사태를 다시 재건하고 미국이 미국답게 보다 더 좋은 사회, 선진 사회를 만드는 그 중심에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 미주 한인들이 있고 곳곳 도시에 미주 한인 사회와 미주 한인 사회가 역할하고 있는 지금 우리의 위상이 미국 정치인과 기업인과 미국의 그 국민들한테 당연히 대한민국이 코리안이 그리고 우리 한류가 미국을 좀 더 아름답고 강하게 만드는 그 중심의 민족이고 국가라는 것을 공인해서 인정받은 그날이 바로 코리안 아메리칸 데이 미주 한인의 날일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날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입니다. 미국을 꼭 이런 형태로만 간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불법 체류자들이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떤 분은 20년 만에 신분을 취득하고 어떤 분은 아직까지도 신분을 못 취득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 체류자든 합법으로 신분을 갖고 있는 자들 누구든지 우리 코리안의 모습, 한국말하는 우리 피를 가진 동족은 미국에서 아름답게 신분의 어려움도 있지만 꿋꿋하게 미국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불법 체류로 미국에 가신 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을 비난과 그런 안타까운 심정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용기와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잘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격려와 칭찬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제 미국은 4대, 5대에 이르는 우리 이민 역사에 걸맞는 우리의 후손들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창기 1세대에 이었던 2세대의 많은 후손들은 한국말을 할 줄 몰랐습니다. 1905년 10년쯤 태어난 아이들이 30살, 40살이 되었을 때 조국이 없었습니다. 성장 과정에서 우리 코리안은 없었습니다. 미국에서 우리같이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을 영어로 치나라고 합니다. 중국 사람입니다. 또 잽이라고 합니다. 재팬에서 잽. 이렇게 눈이 찢어지고 얼굴이 동그랗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코리안이라고 불러주는 그런 역사는 불과 이제 한 60여 년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후에 이 세월에서 가능했지 그 전까지는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 언어로 우리의 그 조국에 대한 명칭도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미국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미국을 경외하는 세력으로 우리가 급부상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모범적인 국민, 그리고 우리의 반만년 역사와 시정적으로서의 위상을 가진 그런 자격을 가진 좋은 민족의 모습으로 한 분 한 분이 이 도덕과 그리고 윤리와 인격과 이런 품격을 가진 그런 아주 아름다운 삶을 사는 한 분 한 분이 되어야만,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세계를 리드하고 이 세계 역사를 주도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우리 스스로 노력할 때 우리 나라와 우리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었다고 또 여유가 있다고 해서 나쁜 짓을 하고 세계 도처에서 악행을 저지르는 그런 꼴이 아니고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 세계 민족들한테 알려져서는 훗날 우리 후손들한테 참으로 부끄러운 그런 나라, 민족으로 전락하고 말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코리안들은 이 재산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더 이상 코리안 대한민국은 가난한 나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민족 한 사람 한 사람은 이제는 1등 국민, 선진 국민답게 경제력을 지고 재력을 갖고 그 재력을 후손들한테 계속 물려주는
그런 선진국의 민족으로, 선진국의 국민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 재산을 갖다 놓는 방법 중에 대한민국에서도 크게 되시는 일도 중요하지만 자유민주주의 체제, 시장경제가 시스템으로 정착화되는 미국을 좀 더 관찰하시고 관심 있게 접근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살고 있는 많은 지도자들, 기업인들, 일가 시설들과 함께 교류하시면서 좀 더 많은 정보와 그리고 미국에 대한 공부와 교육을 좀 더 받으시기를 권유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관계에서 혹시 그런 일은 없겠지만 또 다른 비극적인 우리 민족의 전쟁, 우리 한반도에서의 핵이라는 무서운, 핵은 어디서 터지든 간에 대기권에 구멍을 내기 때문에 그게 우리 한반도에서 터진다고 해서 위험한 것이 아니라 중동에서 터지든 유럽에서 터지든 아프리카에서 핵이 문제가 되는 어느 곳에든 우리 지구는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우리 민족 간에 또 다른 비극의 전쟁이 있다 치더라도 이제는 100년 전에 나라가 망할 때하고 세상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오늘날 우리 코리아는 교육을 받은 세계에서 우수한 정말로 자랑할 만한 그런 국민들로, 그런 민족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은 100여 년 전에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이 조선, 대한민국에 살았지만 이제는 지구촌 170개 곳곳에 우리 한인들이 살자는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 민족의 씨가, 민족이 퍼져 있기 때문에 설사 어느 한 곳에서 어려움이 온다할지라도 우리 민족은 번영할 것이고 우리 민족의 미래는 매우 밝고 그리고 희망에 차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세계한인재단에 대해서 좀 소개하겠습니다. 세계한인재단은 미국에 있는 이주환님 100주년 기념사업회가 중심이 돼서 미국 내 기념일을 제정하고 미주한인재단 이름으로 기념일 준수와 기념행사를 해오는 연장선상에서 나라 밖에 살고 있는 우리 일본, 중국 등 해외 동포들도 이와 미국처럼 이런 중심의 단체가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민족의 자산이라고 하는 해외 동포를 좀 더 번익신장과 또 해외 동포 사회와 우리 조국과의 교류를 통해서 민족이 부흥하고 대한민국이 번영하는 그런 시대를 열자는 뜻으로 33국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계 기구를 결성하고 금년에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세계한인재단은 우선 첫 번째로 1000만 한국인 미국 이민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서울만한 인구가 미국의 시민권을 갖고 사는 시대가 된다면 우리는 미국을 경영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대한민국의 국적법이 거주국 신분을 취득한 날로부터 자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는 국적법 15조 이하 이 법은 고쳐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박성국 의원님이 아직 자리에 계시면 위원장님께서 이 국적법을 개정하는 일에도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서울만한 인구가 세계 지구촌 사회에서 신분을 갖고 어느 나라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 당당하게 그 나라에서도 그 권리를 행사하고 대한민국에서 권리를 행사했던 그런 나라를 열어줄 때 대한민국은 더 크게 발전할 수 있고 우리 민족은 부흥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 서초포럼 미국 회장 자격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초포럼을 이 서초구 대한민국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미국과 교류하고 마침 서초구는 미국 뉴욕 맨하탄 구역의 자매도시로 그렇게 결연이 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부터, 금년은 거의 시간이 다 돼서 내년부터 우리 서초포럼의 지도자들을 모시고 미국, 뉴욕 등 교류를 통해서 우리 서초포럼의 지도자들과 함께 좀 더
보다 유익한 그런 시간과 기회를 만들고자 하고, 또 미국에 있는 많은 동포들이 한국을 개인적으로 볼 수 있지만 이렇게 단체로 교류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 서초 포럼을 중심으로 이런 교류와 협력과 또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드림으로 인해서 개인 간의 유익도 있고 또 우리 서초 포럼의 많은 이익과 유익을 그렇게 제공하고자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시그마 체인이라는 블록체인 회사의 후원을 받고 오늘 행사에 참여하였습니다. 시그마 체인은 그 싸이월드라는 그 미국의 페이스북을 창간한 저커버거보다 먼저 앞선 기술을 세상에 내놨던 과학자인데, 이 과학자가 한국의 여러 기업 환경 때문에 미국 같은 그런 기업은 이루지 못했습니다만 지금 3.0 시대의 그 블록체인을 기술을 발명해서 미국에 기반된 블록체인 회사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늘 그 책자의 뒷부분에 그 회사에 대한 광고가 나왔고요. 오늘 동영상을 통해서 이 시그마 체인을 좀 광고하고, 오늘 시그마 체인의 대표이신 박진영 박사가 오셔서 직접 인사드리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자가격리 중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참석을 못해서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리고, 그럼 동영상을 잠깐 감상하시도록 하겠습니다.